자, 그럼 3교시 시작을 할 건데요. 아까 노년기의 특성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가장 먼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몸의 특성인데, 나이가 들면 이런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 특성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의 노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를 구성하는 피부의 세포가 있고, 혈액, 피라는 세포도 있고, 뼈 속에 있는 세포, 근육 속에 있는 세포, 심장 속에 있는 세포, 굉장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도 늙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뼈나 근육의 세포가 노화가 돼서 늙어가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위축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등이 구부러진다던가, 키도 이제 근육이 위축이 돼서 줄어들어서 키도 작아진다던가,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하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 노화와 건강 증진이라는 걸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노화와 건강 증진에서 보시면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이 피부가 맨 위에 있는 피부는 표피라고 하고요. 그 표피 밑에 진피라는 게 있고, 진짜 피부다라고 해서 진피, 그 밑에 피하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피 밑에 피하가 있는데, 이 피하 조직에 굉장히 많이 지방이 있단 말이야. 페트, 지방이 있는데, 그래서 피하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피하 지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피하 지방이 좀 많아야지 탱탱하고 탄력성이 있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하면서 세포 자체가 늙어가면서 피하 지방이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르고 이제 뚱뚱한 거를 벗어나서 굉장히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마르고, 그 다음에 피부, 살도 주름이 많아지게 되는 게 이 피하 지방이 줄어들어서.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온 몸에 그 피하 지방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에만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거기가 어디냐면 배. 그래서 복부 지방만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노인의 체형이라는 거를 이제 또 배울 텐데, 노인의 체형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겉모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겉모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외모가 달라지는 걸 체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부, 배만 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그 항아리처럼 이런 이제 모양이 되는, 체형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가 늙어가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역 능력의 저하라고 해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해주는 게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면역의 힘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데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잠재해 있던, 숨어 있던 질병이, 그러니까 파킨슨이라던가 대상포진이라던가 이런 질병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병, 병이 났을 때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면역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서 병도 잘 생기고, 또 병이 생겼을 때 더 안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병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이유가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의 저하라고 해서, 잔존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는 이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이 잘 써먹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잔존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존 능력은 언제 나오냐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이럴 때 잔존 능력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잔존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대요. 뭐 예를 들어서 잔존 능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 초능력, 뭐 젖먹던 힘, 뭐 이런 얘기로도 많이 하는데, 저희 어르신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편마비라고 해서 이제 뇌혈관성 질환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른쪽 뇌를 다쳤어요. 그러면 왼쪽 팔, 다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왼쪽으로 밥을 먹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잔존 능력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밥을 먹다 보면은 기능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신체 활동이라던가 일상생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저희 어르신들, 대상자 분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킨다 또는 잔존 능력을 살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잔존 능력이라는 거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것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력도 떨어져서,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 마비가 됐으면 마비된 상태로 적응이 돼서 내가 뭔가 움직이거나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좀 일상생활, 그러니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잔존력이 떨어지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편마비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2살 된 남자가 편마비가 됐다라고 하면 좀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한 90 먹은 할아버지가 편마비가 되셨다 그러면은 적응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뭐 밥을 먹거나 움직이거나 뭐 이런 거,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잔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 능력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좋아지는 상태를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크게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빨리 걸려서 빨리 낫는 이런 거를 이제 그 급성 질환이라고 하고, 만성 질환은 질병에 걸리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진단, 뭐 치매네요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려면 의사가 치매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치매라는 병이 생겼을 때도 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뭐 어떨 때는 평생 가는 이런 것들을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회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성 질환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어떤 병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합병증도 쉽게 올 수 있대요. 우리가 합병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당뇨에 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당뇨인데 콩팥, 신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사소한 원인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먹었어요. 예, 물을 진짜 안 먹어서 콩팥이 안 좋아졌다. 그래도 콩팥이 뭐 엄청 안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물 안 먹었다라는 사소한 원인으로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중증. 우리가 그러니까 좀 경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경증이라는 거는 가벼운 상태를 경증이라고 해요. 네. 가벼워서 빨리빨리 나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경증이라고 하고, 중증은 잘 안 나아. 그리고 상태가 심각한 거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디 병이 났을 때 회복 능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으면 상태가 중증까지, 안 좋은 상태까지 가지는 않는데, 회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거 아닌 사소한 원인으로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에서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되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역적이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비자를 붙여서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게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비가역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늙어가는 거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진행적 과정이고, 막을 수 없대요. 뭘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아무리 젊으려고 막 열심히 해도 이 노화라는 진행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잠깐 좀 젊어 보이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명이,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 수 있냐 그러면 100세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00세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60, 70에는 좀 젊어 보일 수는 있지만 90, 99세가 됐을 때는
이 노화라는 것들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 진행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뭐 등도 굽어지고 병도 잘 생기고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특성에서, 노년기 특성에서 신체적 특성이 크게 요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특성에 비해서 좀 종류가 많은데 이 심리적 특성이 우리가 요양보호를 할 때 대상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많이 필요한 게 이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또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조금 더 노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리적 특성이거든요. 자,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자, 심리적 특성에서 가장 첫 번째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래요. 우울증, 막 이렇게 디프레션, 약간 막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우울증이라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런 우울증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우울증에 빠진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우울증 경향이 많아지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불면증은 뭐냐면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느라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부진.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게 밥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식욕인데 부진. 밥맛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입맛도 별로 없어서 식욕이 부진을 해서 밥도 많이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체중 감소.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이제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적인 몸에서 호소하는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많아지면 기억력이라는 게 저하된대요. 왜냐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흥미와 의욕이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울하다 보니까 저건 뭐지?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흥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건데 이런 재밌다, 뭐 좋다, 뭐 이런 흥미도 없고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뭐 의욕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뇌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라라고 했는데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지 기억력이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뇌에 자극을 안 줘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기억 안 나. 잘 모르겠어.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또 심리적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면 뭐 재미없는 게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몸으로 뭔가 안 좋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재미없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심리적 증상도 겪게 된대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울증 경향이 증가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동네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을 비난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막 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우울증 경향이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향성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마음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외향성이라는 게 있고 내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내향성, 외향성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요 심적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이 에너지, 이 파워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뻗어 있대요. 그러니까 막 내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막 저쪽으로 가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외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심적 에너지, 나만의 파워가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면, 내 마음 속에 남아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없고, 뭐 저거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거나 뭐 사귀고 싶다 이런 것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외향성이었다가도 나이가 들면 내향성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향성이 증가를 하면 여기 보시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어디 밖으로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에만 있으려고 하시고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를 깊이 안 좋아하고 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막 외향적인, 막 밖으로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여러 사람 만나려고 하는 이 외향성에서 나이가 들수록 내향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로 조심성의 증가라고 해서, 조심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조심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 조심성이 증가하는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과정, 중간에 뭐 이렇게 행동했다 이거보다는 결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증가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선택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청각,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시청각이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걸 시각이라고 하고, 귀로 듣는 걸 청각이라고 하고, 지각 능력,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뭔가 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각 능력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하는 지각 능력도 감퇴 떨어지다 보니까도 조심스럽고 자신감도 감퇴가 된대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80이 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도 감퇴 줄어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라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그러니까 조금씩 에이징,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라던가 어떤 문제에 도달을 했을 때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립이라는 거는 결정을 잘 안 하는,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걸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가 이제 중립.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따라갈래.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가는 게 좀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단이라던가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무거나 중립을 지킨다라는 거는 어떤 걸 결단,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하는 것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아예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행동도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 행동이 빨라지는데 내가 선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빠지게 되고 행동을 잘 안 하려고 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하지 않고 좀 신중해져서 조심스러워져,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망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이 조심성의 증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직성의 증가라는 게 있는데, 이 경직이라는 거는 딱딱하게 굳는 거를 경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심리적 특성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를 경직성의 증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직의 반대말은 유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하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다른 사람의 말도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유연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이 얘기는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맞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고수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계속 고집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한다,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사에 모든 일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융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맞아. 내가 행동하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하던 대로만, 아까 제가 성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새로운 변화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키오스크 쓰는 거 싫다. 그냥 하던 대로 사람이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고집하고 이러는 것들도 나름의 경직성의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거를 이제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한다 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 싫어해서 그거를 반대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이거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옛날에 하던 방식이 좋았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경직성이 증가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심리적 특성에 남아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